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특히 그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초에 나온 차이신이랑 S&P 글로벌 자료, 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게 또 미국의 관세 문제랑 엮여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차이신 서비스업 PMI,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아요. 수치 자체도 그렇지만 그 변화의 방향성이나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4월 PMI가 50.7로 나왔는데 이게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 또 시장 예상치가 한 51.8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50은 넘었으니까 이론상 확장은 맞긴 한데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수준까지 내려온 셈인데 이 둔화세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세요? 네, 그 보고서 자체에서 좀 직접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의 왕저 선임 이코노미스트 분석인데요. 아, 왕저 이코노미스트요? 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시장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어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기 사이클상의 둔화라기보다는 외부 충격, 특히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음. 1분기에 잠깐 괜찮았던 경기가 2분기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로도 읽힐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이 직접 관세 우려를 말했다는 건, 와,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이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뭐 주문이 줄었다거나. 네, 딱 그 부분입니다. 신규 주문 증가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이게 2022년 10월 이후로 가장 둔화된 거라고 하니까 거의 1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인 거죠. 와, 1년 반 만에요. 수요가 확 꺾였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건 고용 쪽인데요. 비용 압박 때문에 서비스 기업들이 4월에도 인력을 줄였습니다. 이게 벌써 2달 연속이에요. 2달 연속 고용 감소요? 아. 네. 미래가 불안하니까 일단 사람부터 줄이고 보는 거죠. 현재의 경영 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게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대 지수요?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이게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터지고 완전 초기 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세상에 팬데믹 초기 수준이요? 네, 그만큼 지금 서비스 부문에 불안감이 크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중국 정부 성장 목표는 5% 정도인데 시장 분석가들은 평균 한 4.2%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네. 근데 수출 환경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결국 내수를 어떻게든 살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그 내수 관련 기대마저 꺾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책 당국 입장에선 압박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압박감은 혹시 정부 공식 PMI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두 개가 조사 대상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차이시는 민간, 중소기업 위주고 공식은 대기업, 국영기업 위주니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공식 서비스업 PMI에서도 비슷한 둔화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요? 네. 물론 차이신 지수가 이제 민간, 특히 중소기업이 활력을 더 민감하게 보여주니까 이번 하락이 더 크게 와닿을 수는 있지만 대기업 중심인 공식 지표마저 비슷한 흐름이라는 건 이게 특정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냉각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든 국영이든 좀 비슷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핵심은 결국 중국 서비스 부문의 둔화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2분기 성장뿐만 아니라 연간 성장 목표 달성에도 제법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미래 전망, 그 기대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국 경제가 워낙 세계 경제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이런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관련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일자리가 약 1,600만 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해요. 이게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숫자거든요. 1,600만 개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고용 불안과 비관적인 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책 당국이 단순히 뭐 금리 내리고 재정 푸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말고요. 경제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한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전통적인 부양책을 넘어서는 어떤 카드가 있을지.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